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약 지금 당신이 가볍게 여기고 있는 소화불량이 사실은 생명을 위협하는 암의 신호라면 그래도 계속 무시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바로 췌장암입니다. 췌장암은 5년 생존율이 불과 12%에 불과한 무서운 질병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췌장암의 초기 증상을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스트레스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10년차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의 뇌와 신경계 질환을 다루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몸의 초기 신호를 놓쳐서 진단이 늦어지는 안타까운 경우들을 목격해 왔습니다. 특히 신경과 환자들 중에서도 말초신경염이나 자율신경장애로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다른 장기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50대 초반의 한 아버지가 6개월 동안 계속된 등 통증을 단순한 근육통으로만 생각하다가 결국 말기 췌장암으로 진단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목과 어깨 통증으로 신경과에 오셨지만 자세한 문진을 통해 복부와 등에 관통하는 통증 패턴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고 그분의 아내가 진료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왜 진작 병원에 오지 않았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의료진으로서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안타까움은 환자분들이 몸에서 보내는 초기 신호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을성이 강해서 웬만한 증상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스트레스 때문인가 보다 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췌장암의 8가지 초기 증상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췌장암이란 췌장이라는 기관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말합니다. 췌장은 우리 몸의 소화와 혈당 조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위 뒤쪽에 길쭉하게 위치해 있어서 몸 밖에서는 만져지지 않고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췌장의 정확한 위치를 설명드리면 위의 뒤쪽에서 척추 앞쪽까지 가로질러 놓여 있는 기관입니다. 길이는 약 15cm 정도이고 머리, 몸통, 꼬리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머리 부분은 12지장에 둘러싸여 있고 꼬리 부분은 비장과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몸 깊숙한 곳에 위치하다 보니 문제가 생겨도 초기에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췌장암이 왜 이렇게 위험한가 하는 점입니다. 첫째, 췌장은 몸 깊숙이 위치해 있어서 종양이 상당히 커질 때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종양의 크기가 2cm 이상이 되어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췌장 주변에는 중요한 혈관들과 신경들이 많아서 암세포가 쉽게 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장감막동맥, 복강동맥, 문맥 등 중요한 혈관들이 췌장과 매우 가깝게 위치해 있어서 종양이 이런 혈관들을 침범하면 수술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췌장암은 다른 암에 비해 전이가 빠르고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간, 폐, 복막 등으로 전이가 잘 되고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에 대한 반응도 다른 암에 비해 좋지 않습니다. 국가암등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췌장암은 전체 암 발생률 8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약 8,000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지만 최근에는 50대에서도 발생이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약 1.3배 정도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험 요인으로는 흡연, 당뇨병, 만성 췌장염, 가족력 등이 있습니다. 특히 흡연은 췌장암 발생 위험을 2배에서 3배까지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당뇨병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배 정도 높은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증상은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입니다. 이것은 췌장암 환자의 90%에서 나타나는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초기에는 이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오히려 좋은 현상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살이 빠지는 것 아닌가 또는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의 체중 변화와 암으로 인한 체중 감소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췌장암으로 인한 체중 감소가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를 돕는 물질들, 즉 소화효소들이 부족해져서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부족해지면서 먹는 음식이 제대로 영양소로 전환되지 못합니다. 또한 암세포가 만들어내는 여러 물질들이 식욕을 떨어뜨리고 몸의 신진대사를 비정상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이런 물질들은 뇌의 식욕 중추에 영향을 미쳐서 음식에 대한 욕구를 감소시키고 동시에 몸의 기초대사율을 높여서 평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암 자체가 몸의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만들어서 체중이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식하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와 영양소를 필요로 하고 이로 인해 몸의 근육량과 지방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체중 감소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한 다이어트나 운동 없이 3개월 이내에 원래 체중의 5% 이상, 즉 60kg이던 분이 3kg 이상 빠졌다면 반드시 병원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6개월 이내에 10% 이상 체중이 감소했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평소 체중이 안정적이던 분이 갑자기 체중이 줄기 시작했다면 즉시 전문의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증상은 상복부 통증, 특히 등으로 퍼지는 통증입니다. 이는 췌장의 해부학적 위치 때문에 나타나는 매우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신경과 전문의로서 등 통증으로 오시는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통증 패턴이 바로 이것입니다. 췌장은 위 뒤쪽에 위치하면서 척추와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췌장에 종양이 생기면 명치부에서 시작된 통증이 등 쪽으로 관통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 통증을 마치 등을 뚫고 들어가는 것 같다, 명치에서 등까지 꿰뚫리는 것 같다고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이 통증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로 식사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위염이나 위궤양과는 달리 밥을 먹어도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췌장의 위치상 음식물이 위에 들어가면 췌장 주변의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밤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잠들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누워있는 자세에서 췌장 주변의 압력이 증가하고 또한 밤에는 통증을 감소시키는 다른 자극들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몸을 앞으로 구부리거나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길 때 통증이 조금 완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취하면 췌장 주변의 압력이 감소하고 종양에 의한 압박이 일시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저희 병원에 내원했던 55세 남성 환자분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3개월 동안 계속되는 등 통증 때문에 정형외과에서 디스크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물리치료와 주사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이 전혀 나아지지 않아서 신경과로 오셨습니다. 자세한 문진을 통해 통증의 패턴을 분석해보니 단순한 척추 문제가 아닌 복부장기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복부 CT 검사를 시행했고 그 결과 췌장 머리 부분에 3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 수술적 치료가 가능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세 번째 증상은 지속적인 식욕 저하와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입니다.
이는 췌장암 환자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지만 많은 분들이 단순한 스트레스나 노화 현상으로 오해하기 쉬운 증상이기도 합니다. 식욕 저하가 일어나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우선 암세포에서 나오는 여러 물질들이 뇌 식욕 중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물질들은 정상적인 식욕 조절 메커니즘을 방해해서 음식에 대한 욕구를 감소시킵니다. 또한 췌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소화가 잘 안 되고 이로 인해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메스꺼운 느낌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음식 섭취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평소 좋아하던 음식도 맛이 없게 느껴지거나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성 피로는 여러 과정에 의해 발생합니다. 암세포의 신진대사가 정상 세포보다 활발해서 몸의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몸의 방어 체계인 면역계가 암과 싸우느라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어서 피로감이 누적됩니다. 이는 마치 몸이 계속해서 격렬한 운동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양소 흡수 장애로 인해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해지면서 전반적인 컨디션이 나빠지게 됩니다. 특히 비타민과 미네랄의 부족은 만성 피로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런 증상들이 단독으로 나타날 때는 스트레스나 다른 질병으로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체중 감소나 복통과 함께 나타난다면, 특히 이런 증상들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증상은 지속적인 소화불량과 복부 팽만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위장병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췌장암의 중요한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췌장은 음식물 소화에 꼭 필요한 여러 소화 효소들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단백질을 분해하는 트립신, 지방을 분해하는 라이페이스,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라아제 등이 모두 췌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효소들은 십이지장으로 분비되어 음식물을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췌장에 종양이 생기면 이런 소화효소의 분비가 감소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평소보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며 가스가 많이 차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지방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평소보다 훨씬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속이 더부룩하며 때로는 구역질이나 구토를 하게 됩니다. 또한 대변의 색깔이 평소보다 밝아지거나 기름기가 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의학적으로는 지방변이라고 부르는데 대변이 물에 잘 가라앉지 않고 변기에 끈적하게 붙어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복부 팽만감도 여러 이유로 발생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되면서 장 안에 가스가 많이 차게 되고 음식물이 장에 오래 머물면서 발효되어 더 많은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종양이 커지면서 주변 장기를 압박하여 음식물의 이동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소화기 증상들은 단독으로는 매우 흔한 증상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기존에 소화가 잘 되던 분이 갑자기 이런 증상이 생겼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일반적인 소화제나 위산억제제를 복용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다른 원인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셋째, 특히 50세 이상에서 이런 증상이 새롭게 나타났다면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췌장암의 4가지 초기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 상복부와 등의 지속적인 통증, 식욕 저하와 만성 피로, 그리고 소화불량과 복부 팽만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췌장암의 초기 증상은 이보다 더 다양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에 말씀드릴 4가지 증상들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들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진으로서 1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암의 조기 발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민감하게 포착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거나 평소와 다른 패턴의 증상이 지속될 때는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설마 내게 암이 생겼을까라고 생각하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기 발견이 곧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4가지 중요한 증상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상들을 잘 알아두신다면 여러분 자신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5번째 증상은 황달, 즉 피부와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되는 증상입니다. 이와 함께 소변 색깔이 진해지고 대변 색깔이 연해지는 변화도 함께 나타납니다. 황달은 췌장암 환자의 약 70%에서 나타나는 비교적 흔한 증상이지만 대부분 질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달이 생기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담즙의 역할을 알아야 합니다.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은 담낭에 저장되었다가 십이지장으로 분비되어 지방 소화를 돕습니다. 이 담즙이 지나가는 길을 담관이라고 하는데 췌장 머리 부분에 종양이 생기면 이 담관을 압박하게 되고 이로 인해 담즙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게 됩니다. 담관이 막히면 담즙 성분 중 하나인 빌리루빈이라는 노란색 색소가 혈액으로 역류하게 됩니다. 이 빌리루빈이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퍼지면서 피부와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동시에 소변으로 빌리루빈이 많이 배출되면서 소변 색깔이 콜라색이나 진한 홍차색처럼 진해지고 반대로 대변으로는 빌리루빈이 적게 가면서 대변이 회색빛이나 점토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황달은 비교적 늦게 나타나는 증상이지만 진단에는 매우 유리한 징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증상들과 달리 황달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환자 본인이나 가족들이 쉽게 알아챌 수 있어서 빠른 진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황달이 나타났다는 것은 종양이 이미 담관을 압박할 정도로 커졌다는 의미이므로 조기 진단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췌장 머리 부분에 생긴 종양은 상대적으로 빨리 황달을 유발하지만 몸통이나 꼬리 부분에 생긴 종양은 황달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황달이 있으면서 동시에 가려움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담즙산이 피부에 축적되면서 심한 가려움을 유발하는데 이는 단순한 피부 트러블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특히 밤에 가려움증이 심해져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긁어서 상처가 나도 가려움이 계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황달과 가려움증이 함께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6번째 증상은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데 바로 새로운 당뇨병 진단이나 기존 당뇨병의 갑작스러운 악화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췌장암 환자의 약 80%에서 진단 전후로 당뇨병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조기 진단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췌장은 2가지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하나는 소화효소를 만드는 외분비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인슐린을 만드는 내분비 기능입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핵심 호르몬인데 췌장에 종양이 생기면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세포들이 파괴되거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종양이 직접적으로 췌장 조직을 파괴하는 것 외에도 종양 주변의 염증 반응이 정상적인 췌장 기능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또한 췌장암에서 나오는 여러 물질들이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면서 당뇨병이 새롭게 생기거나 기존에 잘 조절되던 당뇨병이 갑자기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50세 이상에서 가족력도 없고 비만하지도 않은데
갑자기 당뇨병이 진단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제2형 당뇨병은 유전적 요인과 비만, 운동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데 이런 위험 요소가 없는데도 갑자기 당뇨병이 생겼다면 다른 원인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둘째, 기존에 당뇨병이 있었는데 평소 생활 습관에는 변화가 없음에도 혈당 조절이 갑자기 어려워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당화 혈색소가 7% 정도로 잘 조절되던 분이 갑자기 9%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같은 약물 복용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계속 높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셋째, 당뇨병 진단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체중 감소나 복통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특히 당뇨병 진단 후 체중이 계속 감소하거나 식욕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당뇨병 치료만 받을 것이 아니라 췌장 상태에 대한 정밀 검사도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복부 CT나 MRI, 그리고 종양 표지자 검사 등을 통해 췌장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번째로 말씀드릴 증상은 급성 췌장염과 유사한 증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체 췌장암 환자의 약 1%에서 2% 정도가 급성 췌장염 증상으로 처음 병원을 찾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비율은 높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급성 췌장염은 췌장에 갑작스러운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극심한 복통이 주된 증상입니다. 특히 명치 부위에서 시작되어 등으로 퍼지는 통증이 특징적인데 이는 앞서 말씀드린 췌장암의 통증 양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췌장암이 급성 췌장염 증상을 유발하는 이유는 종양이 췌장관을 막거나 압박해서 췌장액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췌장액이 제대로 흘러나가지 못하면 췌장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고 췌장 조직이 손상되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종양 자체에서 분비되는 여러 물질들이 주변 조직의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급성 췌장염의 주요 증상들을 살펴보면 첫째로 갑작스럽고 극심한 복통이 나타납니다. 특히 명치에서 시작되어 등 쪽으로 관통하는 듯한 통증이 특징적이고 통증의 강도가 매우 심해서 응급실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로 구역질과 구토가 심하게 나타나며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고 물을 마셔도 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로 열이 나고 전신 컨디션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선이 38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심한 경우에는 쇼크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급성 췌장염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증상이 완전히 좋아지지 않거나 재발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급성 췌장염은 치료 후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거나 몇 개월 내에 다시 췌장염이 재발한다면 췌장암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추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50세 이상에서 특별한 원인 없이 급성 췌장염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금주를 했는데도 췌장염이 재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8번째는 증상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바로 다른 이유로 시행한 영상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췌장의 이상 소견들입니다. 최근 들어 이런 경우로 췌장암이 발견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강검진이나 다른 질환으로 인한 검사에서 CT나 MRI를 찍을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이때 췌장에서 발견될 수 있는 이상 소견들로는 췌장관의 확장, 작은 낭종, 췌장 실질의 위축이나 변화, 그리고 작은 종고회 등이 있습니다. 췌장관 확장은 췌장 내부를 지나가는 관이 정상보다 굵어져 보이는 것으로 종양이 췌장관을 막거나 압박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췌장 주관의 직경은 2mm에서 3mm 정도인데 이것이 4mm 이상으로 확장되어 있다면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약간의 확장은 정상적일 수 있지만 국소적으로 심하게 확장되어 있거나 다른 이상 소견과 함께 나타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췌장 낭종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소견입니다. 대부분의 췌장 낭종은 양성이지만 일부는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미 암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크기가 3cm 이상이거나 낭종벽이 두껍거나 낭종 내부에 고형 성분이 보이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낭종의 크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커지거나 새로운 낭종이 생기는 경우에도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췌장 실질의 위축이나 변화도 중요한 소견입니다. 정상적인 췌장은 균일한 모양과 밀도를 보이는데 일부분이 위축되어 있거나 밀도가 다르게 보인다면 종양의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무증상으로 발견되는 췌장암의 경우 증상이 있는 췌장암에 비해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종양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조기 병기인 경우가 많아서 수술적 치료가 가능할 확률이 높습니다. 셋째, 전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영상검사에서 췌장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아무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MRCP나 내시경적 초음파 등의 정밀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췌장암의 8가지 초기 증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할 5가지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 증상이 췌장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둘째, 췌장암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검사들이 필요합니까? 셋째, CT나 MRI 같은 영상 검사는 언제 받아야 합니까? 넷째, 혈액 검사로 췌장암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다섯째, 가족력이나 다른 위험 요소들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까? 생활습관 개선의 4가지 축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몸의 신호 인식하기입니다. 평소와 다른 소화 증상이나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기록해 두시고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50세 이상이라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수면, 운동, 식단의 최적화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몸의 회복력을 높여줍니다.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소화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주 3회 이상 30분씩 걷기나 가벼운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단에서는 특히 가공식품과 붉은 고기의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흡연은 췌장암 위험을 크게 높이므로 반드시 금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심리사회적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시고 정기적인 사회적 활동을 통해 정신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가족 지원 시스템입니다. 가족 중에 췌장암 병력이 있다면 더욱 주의 깊게 건강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평소 가족들과 건강 상태에 대해 소통하고 이상 증상이 있을 때 서로 챙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계별 실천 방법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자가 모니터링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체중을 재고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식욕이나 소화 상태의 변화도 함께 기록해 두시면 의사와 상담할 때 도움이 됩니다. 특히 대변의 색깔이나 소변의 색깔 변화도 주의 깊게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2단계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50세 이상이라면 매년 종합건강검진을 받으시고 특히 복부 초음파나 CT 검사를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40세부터 더 자주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는 위험신호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8가지 증상 중 2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거나 한 가지 증상이라도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황달이나 급격한 체중 감소가 있다면 응급 상황으로 생각하고 즉시 큰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췌장암의 8가지 초기 증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 지속적인 상복부 통증과 등 통증, 식욕 저하와 만성 피로, 소화불량과 복부 팽만감, 황달과 관련된 변화들, 새로운 당뇨병 진단이나 기존 당뇨의 악화, 급성 췌장염 같은 증상, 그리고 영상검사에서의 이상 소견이었습니다. 10년간 신경과 의사로 일하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여러분 자신이 건강의 가장 중요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료진과 첨단 장비가 있어도 여러분이 자신의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췌장암은 분명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질병은 아닙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무엇보다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수술 기법과 항암 치료의 발전으로 췌장암의 치료 성적이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조기에 질병을 발견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얻은 이 소중한 정보를 가족, 친구, 동료들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작은 관심과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댓글에 건강한 미래를 위한 여러분의 다짐을 한 줄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의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함께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동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약속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교육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며 실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